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는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최근 늘고 있는 안과 질환 시술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60대 이후엔 백내장으로, 20대, 30대에는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등의 시력 교정술로 안과 시술을 많이 받는데요. 네. 흔하게 발생하는 안과 질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술도 가벼운 치료로 인식하고 쉽게 결정하지만 수술 후 부작용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안과 시술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워낙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쉽게 수술 권유를 하고 또 수술의 결정도 별 고민 없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칫하면 부작용으로 실명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관련 내용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안과 질환 부작용 얼마나 보고가 되고 있나요?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8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질환 종류별로는 백내장이 47.6%, 그러니까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망막 질환이 19%, 시력 교정 10.7%, 녹내장 7.1%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내장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이 40건으로 그중에 가장 많은 건데 주로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백내장 치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40건은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3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나머지 2건은 검사비 환급 관련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백내장 수술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로도 꼽히는데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 후에 부작용 사례가 좀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거군요. 네, 백내장이 고령층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안과 질환이며 이에 대한 수술도 가벼운 치료로 인식해 백내장 수술을 쉽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백내장 수술이 안과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부작용 빈도도 가장 높은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백내장 어떤 질환인지 좀 알아보고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우선 백내장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카메라 렌즈에 먼지가 묻으면 사진이 뿌옇게 나오듯이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혼탁해지며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백내장이 심해지면 시야 흐려짐, 빛 번짐, 복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일상생활 불편을 느낄 정도로 증상이 심하면 혼탁한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수정체 혼탁이 너무 심해져서 실명까지 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네, 근데 노인성 질환이라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발생하는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환자 수가 많습니까? 노인성 질환으로 잘 알려진 백내장은 선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로 노화나 외상 등의 후천적인 이유로 발생합니다. 현재 국내 백내장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백내장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5년 120만 1,158명, 2016년 126만 3,145명, 2017년 131만 7,592명으로 3년 사이 9.7%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의료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이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위험은 좀 여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내장 관련 부작용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언급한 피해구제 신고건에서 확인된 백내장 수술 부작용으로는 암내염과 후발 백내장 발생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훈황 파열 발생이 5건, 신생혈관 녹내장 발생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각각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암내염은 감염성 미생물의 외인성 또는 내인성 전파에 의해 발생하는 안군의 염증을 말하며, 후발 백내장은 백내장 수술 후 보존된 수정체랑의 혼탁이 발생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훈황 파열은 수정체를 싸고 있는 얇은 막 뒷부분이 훈황이 파열되는 증상입니다. 근데 이 부작용 중에 하나인 그 안내염 같은 경우는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좀 무서운 질환이라고요? 네.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가장 위험한 것이 감염 질환인 안내염인데요. 네.
수술 후 초반이나 한 달 내 생길 수 있고 균이 독하거나 초기에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며 실명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안내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술 후 주의사항의 미이행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처방되는 항생제를 제때 저만하지 않거나 복용하지 않거나 그런 위생을 신경 쓰지 않으면 외부의 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술 중에 감염이 안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술 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안내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잘 받으려면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할까요? 그 안내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백내장 수술을 한 후 경과를 잘 살펴야 합니다. 수술 후 눈의 통증, 시력 감퇴, 충혈이 있으면 안내염일 수 있으므로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안내염은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급진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입니다. 네. 혹시 안내염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안구에 안대를 부착하고 절대 눈을 비벼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런 안내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수술 전 시력으로 회복도 못하고 시각 장애까지 이르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시각 장애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이제 백내장 수술 부작용 사례 아까 언급했던 38건 중 16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이런 내과 질환이나 망막 이상과 같은 안과 질환을 갖고 있던 소비자가 14건을 차지해 기저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백내장 수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좀 수술을 선택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기저질환 있는 환자들 백내장 수술 전에 좀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혈압이나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는 수술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백내장 수술 전에 혈압,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이제 포도막염 같은 이런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소 3개월은 염증이 없어야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으며 황반변성 등 이제 이런 망막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백내장 수술 결과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수술 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백내장 수술만큼이나 흔한 안과 수술이죠.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력 교정술이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게 1988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년이 조금 넘은 건데요. 그동안 꾸준히 진화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시술 기법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시력 교정술 우선 종류 어떤 것들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시력 교정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각막 교정술과 렌즈 삽입술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 알려진 라식과 라섹은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을 깎는 이제 각막 교정술인데요. 수술 방식에 따라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등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발전한 수술 방식인데요. 라섹은 각막 상피, 즉 표면을 제거하고 레이저를 쏴서 시력 교정을 한 뒤 보호막을 씌우는 방식이고요. 2세대인 라식은 각막을 뚜껑처럼 살짝 열고 그 교정이 끝나면 원상태로 덮는 차이가 있습니다. 3세대인 스마일 라식은 각막 절개를 최소화하는 방식인데 그만큼 신경 손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3세대 수술법이 좋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각막 두께에 따라서 적합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수술법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군요. 자, 그런데 광고를 보면 라식, 라섹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마이크로 라식, 다빈치 라식, M 라식, 무통 라섹 등의 수십 가지 종류가 네.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같은 수술입니다. 네, 시력 교정술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이렇게 세 가지고 복잡한 수술 이름들은 여기서 파생된 건데요. 레이저 빔의 직경이나 레이저가 조사되는 속도 등에 따라서 이름만 다르게 붙인 겁니다. 사람의 안구 상태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온 건데요. 안구도 사람 얼굴처럼 모양과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 각막이 아주 얇은 사람도 있고 두꺼운 사람도 있고 심지어 울퉁불퉁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맞춤형 시술 방식이 나오게 됐고 이름도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네. 많은 병원에서 마치 새로운 수술법인 것처럼 이제 홍보를 하는데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아직도 시력 교정술이라고 하면 안전이나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한때는 안과 의사들은 정작 라식 수술 안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얘기일 텐데요. 자, 수술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수술 후 안 환자가 안구 건조증으로 고충을 호소하는데요. 아, 네. 대체로 회복되지만 수술 전부터 심한 안구 건조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불편감이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눈이 심하게 건조했던 사람들은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술 후에도 또렷하게 사물이 보이지 않는 등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술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내 눈 상태에 따라서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어떤 걸까요? 각막이 얇거나 초고도 근실하면 라식을 제외한 수술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 라식은 각막 앞부분을 분리해 절편을 만들어서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한 뒤 다시 절편을 덮는 방식인데요. 깎은 후 남은 각막의 두께가 얇으면 근시가 재발할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각막 중심부가 안구 내 압력을 이기지 못해 원추 형태로 부풀어 오르는 원추 각막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력이 떨어지면서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 방법을 선택하실 때도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전문의와 좀 신중하게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근데 시력 교정술이 불가한 환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일까요? 녹내장, 백내장 환자의 경우 시력 교정술을 받으면 질환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네. 특히 녹내장은 안압을 추적 관찰하고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라식 수술을 받으면 이 안압이 낮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질환 치료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력 교정술이 좀 적절한 나이 또는 시력 교정술이 소용없는 나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시력 교정술은 안구의 이제 성장이 완전히 끝나서 6개월 동안 시력의 변화가 없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보통 노안이 시작되는 40, 50대를 대상으로는 시력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수술 후에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은 뭐 비교적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수술이 끝난 후에 이후 관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수술 후 한 달 정도 회복기를 지나도 눈의 상태가 100%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라식 후 대다수는 일시적으로 안구 건조증에 시달리는데 장기간의 비행 동안 건조한 실내 환경의 안구 건조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누액을 넣어서 건조함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무방부제 인공 누액을 1시간에 한 번꼴로 넣으면 효과적인데요. 알람을 맞춰놓고 한 번씩 점안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입니다. 네. 또 감염 위험이 높은 물놀이도 좀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또 이제 평소에도 소염제를 점안해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자외선이 피부는 물론이고 눈 건강에도 좀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외선 차단도 중요하겠죠? 네. 라식 라섹 수술 후에는 자외선으로부터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 착용은 필수입니다. 수술 후 직후 많은 양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각막 혼탁 같은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야외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뜨거운 햇살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 여름방학 휴가여서 장기간 좀 쉴 수 있는 시기여서 그런지 시력 교정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평소 눈 건강 관리법 좀 조언을 해주시죠. 여름 휴가철 장기간 여행을 계획하면서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 교정을 받으려면은 눈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식의 경우 각막을 잘라내기 때문에 3, 4일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각막 표면을 벗겨내는 라섹은 회복에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제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이런 이물질이나 외부 충격에 이제 좀 견디는 힘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한 달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휴가 전 라식 라섹 수술을 생각하고 있다면 정확한 검사를 위해 렌즈 착용을 금지해야 하는데요. 소프트 렌즈나 하드 렌즈는 각막 모양을 이제 변화시키기 때문에 각막 모양이 변형되면 검사값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 렌즈는 일주일 이상, 하드 렌즈는 2주 이상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백내장 수술과 시력 교정술을 받을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유수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교한다면 이런 안과 수술이 많이 안정화됐다고는 하지만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수술 전후에 내 눈 건강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디인 여기까지고요. 유수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